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제국의 광무국 역사를 통해 살펴본 일제의 조선 침탈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국가기관은 설립한 지 100년이 된다. 이를 자랑하며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일제는 1918년, 19년 즈음까지 토지조사와 자원조사를 준비를 마치고 이로부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 대한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8년, 19년 이후에 들어서면 전적으로 국가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부의 소속기관으로 강등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때 2018년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 100주년이라고 축하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 이전에 대한제국 때 지질자원에 대한 정책이나 기구에 대한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문과 잡지가 수록이 되어 있어 대한제국 때부터의 사정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 사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광무국을 검색해보면 1887년 4월 5일 음력에 첫 기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887년 4월 5일 기사는 광무가 점개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서를 새로 설치하고 광무국이라 칭하게 하고 협판 내무부사 민영이익을 동국 총판으로 차하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후 시스템을 갖추면서 9월 17일에는 평양탄전을 개발하기 시작하기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1888년에는 함경도 관북지역에 이근용 길주 목사를 감리로 임명을 하고 8월 달에는 오경연을 방판해 봉산군수 서정규를 해서 감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울러 1890년에는 수안군수 현응택을 광무국 감리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감리는 아마도 지방에서 관할을 하는 그 담당을 이루는 말인 것 같습니다. 1891년에는 두만강 분지에 석탄을 개발하게 되는데 북한 관련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오지 탄광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95년 칙령에 의해서 정부 기구가 확정이 되는데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가 되겠습니다. 농상공부에서 광산조사 및 기타 관민업에 속하는 광산에 관한 사업, 지질 및 분석에 관한 사항들을 광산국에서 맞는 것으로 법으로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1902년에는 광학국을 설치하는데 현재로서는 연구소와 같은 기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국장 1인, 감독 1인, 기사 1인, 주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09년에는 구도 A지를 농상공부 광무국장, 기사 나카무라를 농상공부 농무국장, 기사 구로이와를 농상공부 기감에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조선 침략일지에 따르면 같은 기사에 대해서 이완용이 농상공부 광무국장, 농무국장, 기감 등 요직을 1인에 임명해 경제권을 일제에 넘겨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 직원록을 살펴보면 농상공부 산하에 광무국이 있었고 광무국에는 광업과 조삭과 지질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방 직후에 중앙지질광물연구소와 기구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무국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 광무국에서는 광업과에는 총 18명 가운데 3명이 한국 사람이었고 조삭과에는 3명 중 3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1911년 직원록을 살펴보면 대한제국 때 광무국에 있던 많은 일본인들이 계속하여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일본인들이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14년에 이르르면 많은 인원이 또 추가가 되는데 이 14년까지에 계속해서 일하던 분의 박수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에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가 창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18년 광무과에는 49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19년 직원록을 살펴보면 지질조사소 15명, 광무과 63명으로 대폭 증원이 되게 됩니다. 이 이후 조선의 자원 수탈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자원 수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908년 광무국 직원과 1919년도 광무과 직원을 비교해보면 빨간 글씨로 된 두 사람이 눈에 띄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씁니다. 그 중에서 빨간 글씨로 쓴 가와사키 시게타로라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가와사키 시게타로라는 사람은 일본 도쿄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 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질조사 업무를 습득하고 한국 지질 도폭조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의 이력을 따져보면 어느 때는 지질조사소 소장, 어느 때는 광무과장 등으로 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연료선광연구소 소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가와사키 시게타로는 지질조사소, 광무과, 연료선광연구소를 순환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1918년 조선총독부 조직을 살펴보면 아직 대한제국의 편제를 따르는 듯 합니다. 1908년 대한제국 정부 조직을 보면 국내부, 내각, 중추원, 기로소, 내부, 탁지부,
군부, 법부, 학부, 농상공부가 있었습니다. 농상공부 소속에 광무국이 있었고 광무국에 광업과 조사과, 지질과가 있었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 조직 편제를 보면 조선 총독부 밑에 총독 관방, 경무국, 내무국, 법무국, 식산국, 재무국, 항무국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식산국 밑에 광목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총독부의 기구는 40년대에 들었으면 총독 관방, 경무국, 내무국, 법무국, 식산국, 재무국, 항무국, 농림국, 기획부, 외사부 등으로 보이는데 1918년까지 보였던 부의 개념이 국의 개념으로 강등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 산업발전을 일제의 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의해서 최초로 지질조사가 됐고 지질학이 전파된 것처럼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때 지질학의 수준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907년 대한자강회 월보에 실린 여병헌 선생의 우리나라 지질로 본 물산론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백두산이 사화산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07년 태극학포에 실린 무명의 학자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세계 지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09년 3월 25일 기호 흥학회 월보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박정동 선생이 지문학을 소개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지질학이 어느 땐가는 지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문학은 아직도 쓰고 있는 양상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화산이 분화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09년 10월 20일 대한흥학보에 실린 홍주일 선생의 지문학이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편마암, 사암, 여감,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등 지질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 10월 20일 대한흥학보에 실린 홍주일 선생의 논문에 보면 지질시대를 나누는 용어인 캄브리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이첩기, 삼첩기, 주라기, 백악기, 제3기, 제4기, 홍적세, 충적세와 같은 용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아직도 1918년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가 한국의 지질학을 키운 산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887년 음력 4월 5일 고종에 의해서 창립된 광무국에서 지질조사와 광무 행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게 해서 연구소와 같은 조직도 만들어 광업행정을 키워온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가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 침탈하는 과정에서 광무국의 많은 기능들이 변질되고 1918년, 19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자원수탈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설립된 지질조사소가 한국의 지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샤메